삼성전자가 0.1% 상승했습니다.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5일선 회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2.9% 하락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외국인 차익 매물 출회가 됐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BM이 5% 하락했는데요. 테슬라 실적 쇼크 영향입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0% 보합으로 마감했고 3일째 지지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장중 14%까지 상승했지만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잠시 후 봐야 되겠죠. 코세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 HLB가 10% 상승 장대 양봉, IMT 바닥권 돌파 장대 양봉이고요. 엔테스 역시 23% 상승, LB세미콘 21% 상승, 고영이 신고가 장대 양봉입니다. 반도체 기업 AMD의 주가가 4배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세계 유일 극자외선 노광 장비 업체 ASML은 실적 서프라이즈 소식이 나왔습니다. LB루셈, 코세스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IMT, LB세미콘, 자람테크놀로지, 그린 리소스, 고영, 픽셀 플러스 등 급등세 보였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의 주요 반도체 부품인 드라이브 IC를 전문 생산하는 기업 LB루셈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LB루셈의 최대 주주 LB세미캔도 21.7% 상승했습니다. LB루셈의 월봉 차트인데요. 21년 6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렸는데요. 이번에 상한가를 가면서 바닥권에서 세게 올라왔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월봉의 22평을 강하게 돌파한 점은 의미가 있는데 전고점이 9,500원이고 과거에 여러 번 지지받은 자리 10,000원 부근입니다. 라운드 피겨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9,500원부터 10,000원의 저항의 힘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매물 소화를 확인해야 되겠죠. 일봉 차트인데요. 역배열 중에 상한가입니다. 바닥권 상한가, 역배열 중에 상한가고요. 매물 부담이 있는 자리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바닥권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B세미캔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 주봉상 이 저항 자리, 주봉의 이 검정색 선 242평과 과거의 저항 자리가 맞물리는 자리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IMT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의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IMT는 기존 반도체 습식 세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레이저 건식 세정 방식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IMT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10월 상장 이후에 하락이 있었고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오늘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입니다.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만큼 이후에 조정해서 한 번 정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코세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상 코세스가 온디바이스 AI 시장 확대에 따라 2024년 및 2025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거였는데 코세스 월봉상 사상 최고가 17,350원인데요. 오늘 시초가가 17,460원, 사상 최고가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그 위에서 출발하느냐 아래에서 출발하느냐 정말 중요하고요. 저항 위에서 출발해서 저항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아래꼬리 달았죠. 지지선으로 삼아서 시가를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봉상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해숄 돌파가 나와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사상 최고가 저항마저 갭으로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가 지지가 되면서 아침 시가 고가를 돌파하면서 바로 급등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저항을 시가상 갭 돌파한 후에 지지가 나오면서 시가를 회복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가 매매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1월 12일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반도체의 월봉 차트입니다. 10,000원대에 있을 때 장기 박스를 돌파했고 반도체 테마의 대장주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20,000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사상 최고가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상 최고가가 38,470원인데 오늘 그 사상 최고가를 살짝 경신하고 나서 고점 대비 급락을 했습니다. 초보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1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상 최고가 자리에서
작은 쌍봉이 나왔죠. 작은 쌍봉과 큰 쌍봉이 만들어졌죠. 어떤 의미 있는 저항 자리에서 이렇게 복합 쌍봉이 나타나면 일단 매도를 하고 봐야 됩니다. 3분봉으로 보면 그 복합 쌍봉의 중간 자리가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항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급락이 나온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깜짝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SK 하이닉스 1,400억을 매도했고요. 12월 전고점 부근이고 또 21년 최고가가 15만 원이죠.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상황이고요. 21선 부근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21선을 갭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21선과 지난 18일 종가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지지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기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소식에 5%대 급등했습니다. 기아 일봉을 보면 최근 5거래일 연속 61선 녹색선 바로 위에서 하락이 멈추고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 30분봉을 보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하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기아의 월봉 차트를 보면 20년 최고가가 10만 2천 원입니다. 10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죠. 거기서 12월 28일에 부딪히고 반등 하락 3파 형태가 나왔고 다시 오늘 2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10만원 근처를 향해 갈 수가 있고 다만 여기 5일선을 갭으로 깬 음봉이 있습니다. 일단 음봉의 상단 단기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대동기어가 현대차에 1,836억 원 규모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2022년 대동기어 연간 별도 매출의 약 7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동기어 월봉을 보면 15,300원 사상 최고가가 있는데요. 여기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가 바로 빠졌죠. 그래서 이 사상 최고가 매물 소화하고 돌파하면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매물 소화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강하게 들어올리고 빠졌지만 완만하게 빠지다가 또 강하게 들어올리고 이번에는 저점을 지키면서 또 강하게 올라왔죠.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최고가 매물을 잘 소화하면 그 다음에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죠. 현대차의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주가가 2% 상승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뉴스인데요. 중국은행이 지급 준비율 0.5%포인트 인하한다는 소식이죠. 어제도 화학주 강했는데요. 오늘도 화학주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한유화 7%, 롯데케미칼 1% 등 상승세 보였습니다. 어제 신규 상장한 우진엔텍이 상장 첫날 따따블에 오늘 역시 상한가를 갔고 오늘 상장한 드림인사이트가 하이제 6호 스펙과 합병해서 상장 당일 30%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HB인베스트먼트는 공모가 대비 97%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운영기업 에퀴닉스와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에퀴닉스의 파트너로 알려진 엔텔스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엔텔스 일봉을 보면 이렇게 크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박스 상단 근처에서 매물 출회될 수 있는 부분 기억을 해야 되겠죠. 테슬라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올해 성장은 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2차전지 관련주 급락세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안정을 찾아야 2차전지주 주가 힘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에코프로 BM이 오늘 5% 하락했고요. 지난 11월 13일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하락이 멈췄는데 내일 여기서 지지 양봉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 큰 흐름을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월봉상 장기 추세는 살아있는데 단기 흐름은 매도세 우위인 상황에서 이 월봉 상승 추세대 이 상승 추세선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 자리에 월봉의 22평 노란색 선도 있고 전저점도 있죠. 그래서 3개의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입니다. 2월 7일에 실적 발표 예정인데 실적
실적 쇼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올라갔다가도 빠질 수 있는데 실적 쇼크 반영하면서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고 일봉상 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세게 올라가야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바뀔 수 있겠죠. 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단기 저점 가능성이 생겼는데 테슬라 실적 쇼크로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일봉상 지지될 가능성이 있는 이 자리에서 분봉을 보면은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살짝 나왔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거기서 단기 이중 바닥을 만들어야 단기 반등이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내일 오늘의 저점 22만 4천 원을 지키면서 장중 고점 23만 2,500원을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저점에서 3일째 지금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 계속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은 장중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월봉상 과거 12년 박스 상단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었고 지금 그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고요. 실적 쇼크 반영했고 월봉의 22평이 여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월봉상 아래 꼬리를 달면서 끝나면 다시 반등 시도가 이렇게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전기차 시장 안정되고 2차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면 나중에 다시 이 고점을 향해 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여기서 지지가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분봉상 15분봉으로 보면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에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테슬라 실적 쇼크로 아침에 하락이 나왔지만 어제, 그제 저점을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그제 그리고 그 전날의 고점이 장중 고점이 이렇게 비슷한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를 돌파하면은 일봉상 단기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봉상 그 자리를 돌파하는지와 일봉상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5일선 회복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일단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저점 15만 5,200원이고요. 마이너스 9% 하락했는데 지난 11월 29일 그리고 12월 4일에 이 15만 4천원 부근에서 부딪혔다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12월 15일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 뒤에 조정에서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약간 위 21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단기 상승이 세게 나왔었죠. 이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 근처에 왔습니다. 이 15만 4천원이었고요. 오늘 저점 15만 5천원인데 이 15만 4천원, 5천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내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거기서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분봉을 보면 그 부근에서 5분봉상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한 차례 상승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온 거고 다시 밀리면서 끝났는데 이 자리가 내일 15만 5천원이 깨지면 15만 4천원도 깨질 수 있는데 깨지면서 한번 손절 물량이 출회되면 그 다음에 오히려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지를 기대했던 자리를 연속으로 하락해서 깨면서 좌절을 시키고 투자자들을 좌절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한 차례 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1월 23일에 HLB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 허가 눈앞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등했었는데요. 월봉상 저항자리 근처에서 부딪히고 그날 고점 대비 15% 정도 장중 고점 대비 급락이 있었는데 어제 5일선과 21선이 겹쳐진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오늘 10.5%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월봉 저항에서 매물이 출회됐는데 일단 매물을 받아내면서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게 상승 조정, 상승의 힘이 살아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봉을 보면은 그저께 이 긴 윗꼬리 대량 거래가 있잖아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조정을 확인하고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 매물이 많은데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코세스가 어제 역헤드앤숄더 돌파 상한가를 기록했고 사상 최고가 17,350원인데 오늘 시초가가 그 위에서 출발을 했죠. 1분봉을 보면 시가에서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고 그 다음 그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 저점을 깨지 않았고 다시
아침 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3파로 나왔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 오늘 아침에 9시 5분, 6분 기준으로 역시나 거래대금 상위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다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오늘도 주도 테마였고 어제 가장 강했던 코세스가 사상 최고가 돌파 후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매수 공략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게 시가 매매의 한 종류인데요. 코세스 5분봉 매매 내역을 클릭을 하면은 시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게 시가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한 건지 5분봉으로는 알 수가 없죠. 1차 청산하고 더 갔는데요. 뭐 항상 분할 청산이 좋습니다. 1분봉으로 자세히 보면요. 1분봉 매매 내역을 눌러보면 시가에서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양봉을 확인하면서 매수했고 그 저점을 지키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깨지는 모습이 나와서 전량 청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올라갔어요.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분할 청산이 좋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기아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5거래일 연속 60일선 바로 위에서 멈춰서 있었죠. 중기 분봉을 보면 30분봉으로 보면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분명히 저는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주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온 상태에서 우상향 중인 60일선에서 계속해서 지지 시도가 나왔고요. 또 하나 60일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그런 저지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저께 자세히 보면은 5일선을 살짝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면 바로 매수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5분봉으로 자세히 보면 오늘 이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눌렸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돌파할 때 또는 돌파 후 지지 받을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봉, 월봉상 매수 근거가 있는 상태고 분봉상, 중기 분봉상 또 단기 분봉상 매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아의 자동일치 차트 매매 내역을 보면 최근 5거래일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다가 실적 발표하고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했고 눌림목 지지에서 또 매수를 해서 분할 청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기아를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돌파할 때 바로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 내고 싶다면 전날 미리 관심 종목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일봉 차트입니다. 어저께 이 지난 11월 1일 저점을 깼다가 회복하는 양봉이 있었는데 그런데 5일선을 확실히 올라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5일선을 확실히 올라타는 양봉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사상 최고가가 35만 2천 원입니다. 지금 사실 얼마 남지 않았죠. 하루 세게 빠지면 그 자리인데요. 이 월봉상 사상 최고가를 깼을 때 그리고 깼다가 회복할 때가 단기 바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세게 나왔다는 건 지금 이 월봉상 사상 최저가를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월봉상 사상 최저가를 깼다가 회복하면 흔들기가 되는 거고 그런 흔들기가 나온 이후에 단기 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 예단하면 안 되겠고요.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바닥을 만들려면 최소한 단기 바닥을 만들려면 5일선 회복하는 양봉을 확인해야 됩니다. 삼성 SDI가 반등 없이 계속 하락을 하는데요. 댓글에 삼성 SDI 요청이 있었는데 주말에 좀 자세히 분석 영상 올려볼까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미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손절은 늦었습니다. 지금 손절은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은 어디서 하느냐? 저항에 부딪히고 5위평을 깨는 음봉 또는 전저점을 깨는 음봉 그 다음 저점을 깨는 음봉 이런 데서 손절을 하는 거지 이미 깨지고 한참 내려온 상황에서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서 손절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요. 연봉상 지금 손절하지 말아야 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연봉상 장기 박스를 돌파하고 시세가 크게 나온 다음에 내려왔는데 연봉의 12평짜리를 지금 살짝 깼습니다. 이런 자리는 깼다가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진정이 될 때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지 손절은 아닌 겁니다. 삼성 SDI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은데 주말에 관련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하셔야겠죠?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 및 HBM 수요 성장 전망 등에 힘입어서 반도체 관련주 코세스, LB 루셈, IMT, LB세미콘, 자람 테크놀로지 등 급등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등의 자동차 관련주 대동기어, 대유 에이텍, 마이크로 루나, 기아 등 상승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키닉스와 동맹 소식 나오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 엔텔스, 라온피플, 더존 비즈온 등 상승세 보였고요. 중국의 지준율 0.5%포인트 인하 등의 석유화학 관련주 상승세 보였습니다. HLB의 간암 치료제 미국 FDA 허가 임박 기대감에 HLB 그룹주 상승세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 업체 올해 초대형 운반선 수주 점유율 100% 달성 소식에 조선기자재 관련주 KSP, 세진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LB루셈, 코세스, 드림인사이트 상한가 기록했고요. 가온전선, IMT, IT센, 엔텔스, 대동기어 대량거래 장대 양봉 기록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는 코세스, 가온전선, IT센, LB세미콘, 고영, 픽셀플러스, 어버브 반도체, 아프리카TV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플러스 0.03%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아랫꼬리를 만들고 오후장에 반등을 했고요. 외국인이 400억, 기관이 1,9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49% 하락했습니다. 장중 약한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영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680억, 개관이 1,000억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하락한 1,335.8원. 아시아 증시 보면 일본이 강보합, 상해와 홍콩 증시 급등세 보였습니다. 미증시 선물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약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LG화학, 삼성물산 강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2차전지 약세가 강하게 나타났고 HLB가 10%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기아,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 에코프로 머티, 두산로보틱스, 현대차,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현대차, 기아, LG화학, 셀트리온, 카카오, 포스코DX,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기아, LG화학, 포스코DX, 현대차, KB금융,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HLB, HPSP, 에코프로, 주성엔지니어링, LS머티리얼즈, 고영,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유진테크, HLB, 안랩, 알테오젠, CJENM, NHN, KCP,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CJENM, 안랩, 리노공업, 큐브엔터, 제주반도체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